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프로젝트 속에 흩어진 용어의 동의어와 인과관계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게 된 마이찬입니다. 저희는 레벨 1 동안 객체 지향에 대해서 다들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많은 크루들이 오브젝트 도서를 읽거나 객체 지향의 사실과 오해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객체 지향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캡슐화, 다양성, 응집도, 결합도, 리스코프 치안 원칙 등 무수히 많은 개념들과 비슷한 단어, 문장들이 이 책에서 등장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수많은 용어들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습득하고 외우다 보면 결국 따로따로 용어들이 존재하게 되고 흩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이러한 많은 단어들이 결국 같은 곳에 가리키는 동의어이고 서로 꼬리를 무는 인과관계라는 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1장부터 15장까지 이 책에서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들을 제가 정리했던 걸 AI한테 다 부탁해서 그 관계들을 시각화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서 흐름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지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책에서 얘기하는 객체지향 설계의 목적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은 메시지가 객체를 결정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메시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심 설계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객체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상태를 결정한다 라는 키워드로 이동해서 메시지가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객체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행동의 동의어를 한번 보면 퍼블릭 인터페이스로 객체가 외부와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라고 다시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체가 수행하는 책임 이 카드로 이동을 하면 행동이 보이는 그것이 곧 객체의 책임이 되고 이 관련된 책임들이 모여서 하나의 역할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메시지가 행동을 유도하고 행동이 모여 책임을 형성한다는 것이 객체지향에서의 첫 번째 제가 생각했던 인과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책임을 어떻게 잘 구현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캡슐화 추상화에 대한 개념인데요. 먼저 변할 수 있는 모든 개념을 감춤이라는 이런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캡슐화라는 개념이었는데요. 캡슐화는 단순히 데이터를 그냥 숨기는 것이 아니라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변할 수 있는 모든 개념들을 감춘다는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개념을 감춤으로써 내부 구현을 캡슐화하고 생략을 하게 되는 그러한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카드의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캡슐화를 잘하게 되면 내부 요소들을 강하게 뭉치는 높은 응집도와 자율성을 얻게 되고 외부 객체에 대해 아는 정보가 줄어들어 낮은 결합도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캡슐화와 짝을 이루는 또 다른 개념은 추상화인데요. 구체적인 클래스가 아니라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추상화의 개념을 컨텍스트 독립성 그리고 이러한 개념으로 동의어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 유연성을 위한 도구 그리고 피해야 할 안티 패턴들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추상화에 의존하게 되면 저희에게는 좀 두 가지 강력한 도구가 있는데요. 합성과 그리고 다양성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합성 먼저 설명을 드리면 has A 관계로서 객체 캡슐화라고도 불리고
런타임에 동적으로 객체를 조립할 수 있어 결합도를 낮추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를 공유하고 실행 시점에 어떤 메소드가 실행될지 결정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리스크 오프 치안 원칙을 지켜졌을 때 더 다양성이 크게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하단의 구현 상속과 숨겨진 의존성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러한 다양성과 합성을 사용할 때 저희가 피해야 할 함정들은 이 두 가지 개념이었는데요. 단순히 코드 재사용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구현 상속은 부모와 자식을 정적으로 강하게 결합시켜 결국 결합도를 높여 캡슐화를 위반하게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이렇게 숨겨진 의존성이 존재하는 위험도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의존성을 주입받지 않고 이 빨간 선들이 가리키는 곳처럼 결국 오른쪽에 변경에 취약한 코드를 만들게 됩니다. 이 변경에 취약한 코드는 곧 클래스 폭발 문제, 그리고 비일관적이다, 그리고 중복 코드가 발생한다, 버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들로 여러 개념들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을 때 저희가 이제 궁극적인 목표를 어떤 목표를 위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면 저희는 유연성과 일관성을 위해 코드를 작성한다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캡슐화를 하고 결국 결합도를 낮추고 다양성을 활용한 이러한 목적이 이러한 유연한 설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설계를 하는 이유가 결국 기존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새로운 기능을 확장할 수 있고, 즉 개방 폐쇄 원칙을 달성하게 되고, 변경에 용이하고 확장 가능하고 재사용 가능한 협력들을 설계하는 것이 객체 지향 설계의 목적이라고 책에서는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연한 설계가 제각각의 방식으로 또한 구현이 되어 있다면 코드를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14, 15장에서는 이러한 협력 방식을 일관성 있게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 개념을 개념적 무결성이라는 말로도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 있는 협력의 템플릿이 바로 저희가 아는 디자인 패턴들과 프레임워크라고 또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설계를 하고 이 유연한 설계 속에서 객체들의 협력 방식에 좀 일관성 있게 코드를 작성하면 결국 코드가 단순해지고 명확하게 된다는 목표를 이루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처음에 말했던 것은 소프트웨어 모듈의 세 가지 목적이 실행, 변경, 이해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이 전체 지도의 개념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메시지에서 시작해 행동을 결정하고 캡슐화와 추상화라는 도구로 결합도를 낮추며 다양성과 합성을 통해 변경하기 쉬운 유연한 설계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일관성을 부여해 결국에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코드를 짜다가 이게 맞는 설계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면 이런 본인만의 인과관계에 대한 그런 개념 지도를 떠올려 보시면서 내 코드가 이러한 숨겨진 의존성으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높은 응집도와 유연한 설계로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인공관계 지도를 하면 책을 이해하기 쉬워졌을까요? 책을 이해하기 네. 쉬운 목적이라보다 책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말들을 그냥 내 걸로 정리한다는 느낌. 사전 정리 같은 거. 네. 따로 배워야 되는 건 아니고 저렇게 그 관계를 그렸을 때랑 네. 보통 이제 공부한 걸 정리할 때 네. 보통 이렇게 글로 정리하죠. 목차를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문서를 여러 개 만들어 정리하잖아요. 네. 저렇게 했을 때 좀 더 그 좋았던 것들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책에서 좀 같은 말들을 많이 말하는데 맞아요. 연결되지 않고 뚝뚝 끊기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앞에서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구나 연결되는 점을 찾고 그것을 내 지식으로 습득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직접 쓰고서 마인드맵식으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장마다 키워드를 뭐 백티그로 하나씩 다 일단 해놓은 다음에 그것들을 여러 장에서 같이 보면서 이거 연결되는 개념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보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원래는 AI 없이 다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좀 많이 일정상 문제가 생겼어. 너무 힘들어서 레벨 2 아닌가요? 때려버렸습니다. AI 그냥. 마무리할까요? 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